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 담당하는 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시기 너무 힘드셨죠? 어, 제 이름을 그래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름표도 달고 왔습니다. 중동고 한국사 담당하고요. 중동고 한국사는 저는 콴다에서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동 한국사 필요하시면 반드시 콴다로 수강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장 넘겨보시면 제 소개 전에 저희 이제 작년에 그 전에 이제 제 제자로 있었다가 어, 대학을 갔는데 의예과에 진학한 저희 조교가 제자이자 조교가 어떻게 수업이 들었고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써놨는데 뭐 구구절절 뭐 저에 대한 장점을 써놓은 것 같아서 한번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 어, 제가 대치에서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고 중동이 제일 제가 담당하는 가장 핵심 학교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따라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제가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알아서 아이들끼리 한지우 쌤 거 들으러 가자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알려지지 않았나 싶고 상대평가 5등급제가 되면서 이제 10%라는 등급으로 확대가 됐지만 저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10% 안에 안 들면 안 되겠다. 반드시 꼭 1등급을 받아야겠다라는 건데 중동고 내신이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하는 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업 성취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사가 굉장히 크게 달라진 점은 일단 단위수의 변동입니다. 원래는 교육과정에서 2단, 3단위가 원래 한국사가 기본인데 이거를 학교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무조건 모든 학교가 1학년에 3단위로 필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아이들과는 다른 점은 이제 일주일에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그래서 진도도 훨씬 많다라는 점이 이제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거를 풀었을 때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면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봤을 때 범위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기출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좀 고려를 할 텐데 일단 단위수가 바뀐 게 제일 문제고요. 그다음에 평균도 보시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국사 평균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여기 있죠. 2등급에 아이들의 비중이 되게 많은 거 보이시죠? 이게 남학교는 특성이 뭐냐면 이과적인 특성 아이들은 암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수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평균이 낮은 것이지 A등급을 보시면 그만큼 똑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극상위권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무조건 만점을 대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편차가 크다라는 거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적어놨는데 평균 낮고 표준 편차 크다. 그리고 2등급의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국사를 포기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일단 남학생들이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거를 미뤘다가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양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별로 나눠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또 상위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할 것도 많은데 왜 다니니? 했더니 자기 혼자 하면은 3시간이 걸릴 거를 저랑 함께 하면 1시간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앞에 놨었던 저희 그 조교 아이도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동고는 문제는 극상위권에서 너무 애들이 등급이 안 갈리니까 선생님이 지역적인 문제를 꼭 포함을 해서 내십니다. 근데 그게 한 두세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 적으면 한두 문제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특성이 뭐냐면 한국지리 스타일의 문제를 내세요. 제가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 요게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의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 지도를 보면 그냥 강화도다 하고 넘어가고 그냥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싸웠고 그게 강화도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정족산성, 양원수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요 지명, 문수산성, 뭐 정족산성 이런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떨렁 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강화도는 아는데 지금 1, 2, 3, 4번이 다 강화도에 대한 선지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히 봐야 되나 싶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조금 내십니다. 근데 이거는 지도를 많이 그냥 교과서를 많이 봤다면 사실 익숙해질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고 또 이런 교과서 전체로 따지면 한 요만하게 들어가 있는 지도 그 안에서 나라 나오죠, 연도 나오죠, 몇 년에 어느 나라의 이권이 넘어갔는지까지도 엄청 자세하게 출제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스킬로 저희 수업
때는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 도움을 받아서 외우지만 혼자서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이런 예시를 들어드리고요. 요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명이 아무것도 안 써 있죠. 그래서 이게 어디지? 그래서 다를 보고 저게 서울 맞나?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한국지리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내용도 꽈놨어요. 여기가 대구인데 대구하면 국채보상운동을 애들이 다 외웠거든요. 근데 사실 5번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가 맞는데 국채보상 기성회는 서울에서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엄청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문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상위권 문제들을 놓친다 하면 그냥 등급은 1등급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의 변화가 지금 제일 큽니다. 이수수가 3실수가 됐기 때문에 시험 범위 양이 많아질 텐데 여기서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중동고가 제가 2년 동안 2학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전년도에는 3학점이었거든요. 원래 3학점이었는데 그때는 진도를 어떻게 나갔냐면 조선부터 나갔어요. 그러니까 선사부터 고려를 빼고 조선부터 쭉 나가셨기 때문에 올해 3학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선생님들께서 올해도 조선부터 나가겠다라고 결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3월 달에 들어가 봐야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대로 돌아간다면 선사부터 고려까지 다 빼고 조선부터 나가기 때문에 중동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와의 연합 내신반은 사실 수강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를 염두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내가 이제 내신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학원 생각할 때 우리 아이한테 너 한국사 지금 진도 어디 나간대? 라는 걸 한번 꼭 확인하시고 저희는 당연히 확인하겠지만 어머님들께서도 학원 생각하실 때 그런 걸 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20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진도를 끝까지 못 나갔습니다. 고3 때 1단위가 남아 있어서 윗 선배들은 그래서 얘네가 일제강점기까지만 나갔기 때문에 현대사 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학기 기말고사쯤 가면 현대사 기출은 예전 거의 기출을 찾아오셔야 되는데 어머님들께서는 사실 구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할 거고 또 옛날에 이제 선사부터 고려까지 안 나갔던 시절도 있어서 그거 이제 어느 기출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점에 달라지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이가 분명 중3 때 역사 배웠습니다. 역사 2로 한국사를 배웠는데 그럼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잘해야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중학교는 6단원 중에 5단원까지가 조선이어서 전근대사 중심의 교육과정이었고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의 교육과정이라서 전근대사는 2단원밖에 안 됩니다. 2단원 중에서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1단원이에요. 2단원은 경제사회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50페이지밖에 안 되던 게 각각 뭐 80페이지씩 4단원이 됐으니까 1학기 중간을 뺀 나머지는 그냥 거의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1학기 중간도 사실 중학교 때 그 내용보다는 훨씬 더 심화적이고 문제 나오는 스타일도 그냥 단순 암기 정도의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감이 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점수가 유지가 되겠지만 제 수강생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제 후기를 봤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원래 역사라고 하면 잘하던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왔더니 1학기 중간에 혼자 해서 3등급을 받아서 너무 충격받아서 저희 수업에 들어왔다. 중학교랑은 완전 다르다라고 후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머님들께서 미리 알고 계시면 대비하기 좋습니다. 제가 중동고에서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되게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게 자료적인 측면인데요. 일단 판서도 제가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남학생 같은 경우는 열심히 따라 쓰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촬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카메라로 띡띡 찍고 나중에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다 허용하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제 판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필기 노트를 올해 처음 이제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 안에 같이 넣어놓을 거고, 이것도 이제 판서한 내용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 실제로 썼던 교과서인데 저희 지학사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하나 제가 빼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범위가 이렇게 있다면 저희 교재에서 여기에서는 뭐가 출제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넣어놨어요. 사실
모든 시험의 기본은 한국사는 무조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여러 번 보고 이 안에서 빈칸을 뚫고 내가 이 내용을 직접 아는지를 빈칸을 채우면서 가야 되는데, 어머님들도 직접 빈칸을 뚫어주시고 싶으지만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런 것들 다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교과서 비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비상 교과서 저희가 준비해서 만들고 있고, 이거 아이들이 교재로도 받지만, 제 교재로 받지만 PDF 파일로 받아서 패드 있는 친구들은 패드에 굿노트를 불러와서 거기다가 여러 번 받아 쓰는 그런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그냥 시험 문제 풀 때 어디에 상단에 있던 것까지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저희는 만들 거고, 저는 기출 문제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기출 문제를 개념이 나갔으면 그 개념까지 풀 수 있을 만큼의 내용으로 단원별로 다 분류를 해놔서, 여기 써놨죠. 저희 아이들이 작년에 중동고 아이가 저한테 해준 말이, 선생님처럼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는 건 뭐야? 다 정확하게 주지 않아? 이랬더니 딱 그 범위에 맞게 풀 수 있는 개념 완성을 딱 줘서 연습하기가 너무 좋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기출 문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밑에 꼬리 문제 보이시죠? 선지 하나하나를 다 짚어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확하게 이 개념을 다 알고 다음번에 또 나와도 맞출 수 있느냐를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열심히 해야지만 한국사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것만 풀면 충분히 다른 시중 문제집을 안 풀어도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하다가 암기되는 이런 스타일로 저희가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량이 막 엄청나게 많다라고는 아니지만 하다가 암기가 100%다 됩니다. 그리고 요 자료가 이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료인데, 저희는 이제 직보 자료라고 표현하거든요. 직보 1차, 2차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1차 자료는 순서별, 그러니까 선사부터 조선까지 시험 범위였다 하면 전체 범위를 문장별로 하나하나 잘라서 그 문장의 빈칸, 이거 말 조금 틀리게 했을 때 맞는지 다른지 틀린지 이거 확인할 수 있게 쭉 개념 완성을 다시 한번 저랑 하는 거고, 두 번째, 요게 됐으면 훨씬 더 어렵게 같은 범위의 내용을 주제별로 가른 거, 주제별 직보 파일입니다. 그러면 선사부터 조선까지 들어있는 왕들이 몇 명이며,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기관이 몇 개이며, 국가가 몇 개이며, 그런 것들을 주제별로 나눠놨어요. 이걸로 마지막 실력을 쭉 끌어올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작년에 이제 마지막 학기에 저랑 연표했던 건데 일제강점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연표가 이제 지금 마지막인데 요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과서에 있는 연도가 언급된 거라는 건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뒤죽박죽 찾아보면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제 자료만 보면 옆에 두고 이거 이때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까지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수업 되게 재밌고요. 저희 수업이 이제 통사랑 한국사랑 2시간 2시간 이어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 통사랑 한국사의 그 사이에 쉬는 시간에 되게 고민을 해요. 내가 지금 졸려온데 잘까? 아니면 편의점을 갈까? 이 두 가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아이들이 그 와중에 너무 피곤한데 편의점도 갔다 오고 싶어 해서 저는 그냥 먹여가면서, 제가 그냥 사비로 간식을 줘가면서 합니다. 애들 사육해가면서 하는데 애들이 매주 기대해요, 제 수업을. 왜냐면 오늘 간식은 뭘까? 이러면서 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여가면서 수업도 하고 재밌게 수업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요일 오전 9시에서 1시까지 2시간 2시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아침에 30분 일찍 부르긴 해요. 근데 이게 제일 아침이라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하면 사실 끝나고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찍 오는 친구들은 일찍 와서 시험을 봐도 됩니다. 저희는 정규 수업은 저렇게 되지만 저는 테스트를 30분을 더 봅니다. 통사 선생님은 시험을 조금 약하게 보신다고 뭐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사는 시험을 안 보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면 안 보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사전에 학원 조사 같은 걸 좀 할 거고요. 앞뒤로 무슨 학원이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 저희 자료에 아마 시험지가 나와 있을 텐데요. 어디에 있냐면 16쪽에 보시면 16, 17쪽에 나와 있는 게 제가 30분 동안 보는 빈칸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객관식만 풀고 띡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진짜 이번 범위에 해당하는 걸 다 쓸 수 있게끔
사료 같은 것도 다 뚫어놓고 이런 꼬리 문제까지 해서 이거를 통과하냐 마냐 패스페일 해서 안 되면 남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 18쪽에 가보시면 객관식 테스트를 또 봅니다. 이거는 10분간 진행하는 건데 10분 동안 애들이 객관식을 풀 때도 밑에 꼬리 문제 다 달려있죠. 저희 기출문제 변형하듯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럼 이게 애가 틀리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저희가 빡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뭐 추가 문제 제공이라든지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보내만 주시면 중동고는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그 안내가 여기 써져 있습니다. 매주 꼼꼼한 테스트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지 매주 시험지에 테스트에 빈칸이 한 100개가 넘어요. 100점짜리인데 하나당 1점인데 100개가 넘어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못하면 남아서 다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적응하기 어려워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남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해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실 거예요. 제 QR코드 여기 넣어놨는데 인식하시면 바로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이 되는데 중동고 학부모님이시라고 말씀만 해주신다면 제가 친절하게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지우였습니다.